아이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대부분 가해자의 집이나 집 근처에서 벌어지는 것으로 조사도 했습니다. 자기가 잘 아는 곳에서 범행 장소와 범행 대상을 골라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강나림 기자입니다. 등교하던 8살 여자아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수는 자기 집에서 불과 600m 떨어진 곳에서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아동들이 가까운 이웃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는 건 성폭행범들의 범죄 심리와 연결돼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찰청이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발생한 아동 성범죄 사건 79건을 분석한 결과 가해자와 아동이 서로 모르는 사이일 경우에는 가해자 집 3km 이내 길가나 엘리베이터 등에서 범행이 가장 많이 벌어졌고 면식범의 경우에는 범행 장소로 가해자의 집이 가장 많이 이용됐습니다. 자기가 잘 알고 편한 곳을 범행 장소로 택하는 겁니다. 많은 범죄자들이 자신의 발각 위험성을 낮출 수 있고 그다음에 피해자를 물색하기 쉬운 자기와 친숙한 환경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찰은 성범죄자들이 자기 집 근처에서 치밀하게 범행 대상과 장소를 고르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분석을 범죄 예방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네,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이 쇄도했지만 결국 조두순은 내년 말에 출소합니다. 이렇게 재범 위험성이 높은 미성년자 성폭행범을 출소 뒤에 1대1로 감시하는 이른바 조두순법이 내일부터 시행인데요. 법에 여러 허점이 있다 보니까 불안감을 떨치기는 여전히 어렵다고 합니다. 임명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8년 8살 여자아이를 납치해 성폭행한 조두순의 형량은 징역 12년. 바로 내년 12월에 출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의 심리치료 과정에서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이른바 조두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핵심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미성년자 성범죄자에 대해 1대1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감시한다는 겁니다. 대상자는 재범 위험성, 범죄 전력, 정신병력 등의 기준에 따라 전담 보호관찰 심의위원회를 거쳐 정해지는데 일단 전자발찌 대상자 3,065명 중 5명이 심의를 받게 됩니다. 과거보다는 진전됐지만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조두순의 경우 전자발찌 7년 명령을 선고받았는데 이는 1대1 전담보호 관찰도 7년을 넘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피해자 요청에 따라 피해자 접근 금지, 그리고 주거지 제한을 명령할 수 있지만 주거지 등 신상 공개 정보는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서 제한적으로 5년간만 제공됩니다. 그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은 이 사람이 어디서 뭘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감시할 수도 없고 피해자에게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막을 안전망이 전혀 없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재범률이 8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의 재범 사건은 연평균 50건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명찬입니다. 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잔인하게 성폭행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자아냈던 조두순 사건 기억하시죠? 그의 출소가 석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출소 이후에 원래 살던 지역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히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등교하던 8살 여자아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은 법원은 죄만 보면 무기징역감이라면서도 징역 12년으로 형량을 낮췄습니다. 술을 마셔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이유였습니다. 나이가 많고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 그동안 출소를 막아달라는 청원과 지은 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낮다는 여론이 이어졌는데요. 12월 13일 출소일이 임박한 가운데 경기 안산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는 조두순. 시민들 사이에서 불안과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조두순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괴롭다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안산시에는 항의성 문의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시청 민원 전화가 수천 건씩 이어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도 한 3,800여 건. 조두순의 주소가 어디냐, 꼭 안산을 와야 되냐 하는 거에도 한 1,300여 건의 댓글이 달려져 있습니다. 안산시는 조두순의 집 주변과 골목길 등에 CCTV를 대폭 늘리기로 했고 법무부는 조두순 전담 보호 관찰관을 지정해 1대1 전자 감독을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에 만반의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조두순 출소 89일 남았습니다. 12년 전 끔찍한 아동 성범죄로 공분을 샀던 조두순. 내일 새벽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밀착 감시 대상인 조두순은 관용 차량을 타고 집으로 이동할 계획인데요. 조두순의 주소와 얼굴 같은 신상 정보는 성범죄자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내일부터 당장 공개될 전망입니다. 공윤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두순은 내일 새벽 6시쯤 서울 한 교도소에서 석방 절차에 들어갑니다. 먼저 7년간 차고 있을 전자발찌를 부착합니다. 담당 보호관찰관은 장치가 잘 체결됐는지, 통신에는 이상이 없는지를 꼼꼼히 살피고 사진도 찍어둡니다. 교도소 밖으로 나갈 때는 대중교통이나 개인 차량이 아닌 관용 차량을 이용합니다. 조 씨가 1:1 밀착 감독 대상자인데다 일부 유튜버 등이 조두순에게 물리적 보복을 예고한 만큼 돌발 상황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법무부가 관용 차량을 배치한 겁니다. 조 씨를 태운 차량은 집으로 가기 전 안산 보호관찰소에 들릅니다. 전자발찌 등을 부착한 출소자는 형 집행 종료 뒤 10일 안에 거주지 인근 보호관찰소를 방문해 신상 정보 등을 신고하고 준수 사항을 고지받아야 합니다. 2시간 정도 걸리는 이 과정에선 신상 공개에 쓰일 사진도 찍습니다. 동행하는 보호관찰관이 조 씨의 외출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감독 장치를 집에 설치하고 작동 여부까지 확인하면 출소 절차가 끝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 씨가 정부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장기간 사회와 격리됐던 출소자들은 보통 집에 머무르며 사회 적응을 준비한다고 전했습니다. 신상 공개 대상자인 조 씨의 정보는 예상보다 일찍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보통은 출소 뒤 한 달 정도 걸리지만 조 씨의 경우 높은 국민적 관심을 감안해 관계부처들이 가급적 내일 등록하겠다는 겁니다. 사이트에서 조 씨의 이름을 검색하면 신체 정보, 사진뿐 아니라 구체적인 집 주소와 성범죄 전과 기록까지 알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조두순이 출소 후 거주하게 될 안산 지역 주민들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는 주민들도 있고 조두순을 응징하겠다는 예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과 안산시는 방범 초소를 24시간 운영하는 등 재범과 사고를 막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임명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주택가, 골목 양끝에 특별 방범 초소가 설치됐습니다. 조두순의 집으로 통하는 길입니다. 안산시에서 채용한 무술 전문 인력들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방범 활동이 강화됐지만 일부 주민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 지금 시점이 안 좋잖아. 마스크에다 안경 끼고 모자 쓰고 그러고 다녀봐. 전자발찌 꼈다고 해도 그래도 무섭지. 조 씨는 사실상 창살 없는 감옥 생활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전담보호 관찰관의 1:1 밀착 감시, 24시간 위치 파악에다 생활 계획을 주 단위로 보고받고 실제 생활과 비교도 하게 됩니다. 동네 곳곳에는 비상벨까지 설치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관제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조 씨 집 주변에만 CCTV 15대가 추가 설치된 데 이어 내년까지 안산 전역의 CCTV 수를 현재의 2배로 늘린다는 계획까지 나왔습니다. 어떤 이상한 행동을 저희들이 이제 적발했을 때 바로 여기 상시 24시간 거주하시는 우리 경찰관님한테 통보해서 바로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함께 출동할 수 있는. 검찰은 심야 시간대 외출과 음주, 교육시설 출입을 제한하는 특별 준수사항까지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다만 중범죄자이지만 죄의 대가를 치르고 사회로 돌아오는 사람을 예비 범죄자로 못 박는 낙인 효과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 씨 가족의 인권과 안전까지 침해당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두순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사적 보복 움직임은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민 불안을 오히려 가중시키고 또 다른 범죄를 조장하는 보복 행동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명찬입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계시나요? 안녕신문입니다.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까?
정말 잔혹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이 오늘 새벽 출소했습니다. 교도소 앞은 출소 전날부터 시위대가 모였고 그가 집으로 가는 길목마다 시민들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조두순은 앞으로 1:1 밀착 감시를 받게 됩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12년간의 수감 생활 끝에 모습을 드러낸 조두순은 귀를 덮는 희끗희끗한 머리에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죄를 반성하냐는 질문에 잠시 걸음을 멈춰선 조 씨는 뒷짐을 진 채 아무 말 없이 2차례 허리를 숙여 보였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계시나요? 호송차에 함께 탄 보호관찰관은 조 씨가 이동하는 차 안에서 반성하는 기색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현인 공로할 잘못을 했다 하면서 고개는 숙였고요. 그래서 앞으로 반성하면서 살겠다는 의지는 나타냈습니다. 새벽 6시 45분 전자발찌를 찬 채 교도소를 나선 조두순은 거주지 관할 보호관찰소를 거쳐 신상 등록 절차를 밟은 뒤 오전 9시쯤 집에 도착했습니다. 조두순의 이동 경로마다 그의 출소를 막으려는 시민들의 분노가 터져나왔고 일부 시위대는 조 씨가 탄 호송 차량 위에 올라타거나 달걀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출소가 임박하면서 조 씨를 응징하겠다는 사람들이 는 탓인지 집 주변 경계는 종일 삼엄했습니다. 소동이 끊이지 않자 경찰은 조 씨가 들어간 뒤에도 집 앞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7년간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조두순은 이름과 사진, 주소 등이 담긴 신상 정보도 오늘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 공개됐습니다. 1:1 전담 보호관찰관은 조 씨의 집에 재택 감독 장치를 달아놓고 24시간 밀착 감독에 들어갔습니다. 또 심야 시간 외출과 음주, 아동시설 출입 등을 제한해달라며 검찰이 신청한 특별 준수사항이 부과될진 조만간 법원이 결정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